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컴마1급 필기 2017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2017년 1회 기출문제 전체를 다 풀이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문제들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한 합격 점수가 나올 겁니다. 과목별로 해서 좀 생소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컴퓨터 일반은 6문제, 2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생소한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4문제, 데이터베이스는 2문제.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나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컴퓨터 일반은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컴퓨터 일반 과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은요, 4차 산업혁명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문 약으로는 IoT라고 보통 부르고요.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간과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이다. 보통 이제 사람하고 사물은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여러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환경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사물과 통신하는 그런 환경은 일반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물과 사물 간에,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사물과 사물 간에도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IoT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이 냉장고에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에서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냉장고 스스로 센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우유가 없다라면은 냉장고 스스로 인근 마트에 주문을 넣는 그런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은 사물과 사물 간에 지금 통신하는 그런 예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냉장고가 사물이죠. 그리고 인근 마트, 자, 마트에서 서버,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자, 컴퓨터도 이제 하나의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개입 없이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 그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물들끼리 서로 대화, 자, 통신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이제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이게 IoT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라고도 하며 개인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지향한다. 자, 금방 말씀드렸죠. 사람을 위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된 거예요. 자, 우유가 없을 때는 주문을 넣어라 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사람을 제외한 사물과 공간, 자, 데이터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선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자, 다 맞는 설명인데 여기서 잘못된 설명은 사람을 제외한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인간과 사물과 사물, 자,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스마트 센싱 기술과 무선 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자, 냉장고에 센서가 있어야만, 센싱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만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신이 되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자, 무슨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유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인데 주문을 넣는 것을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주문을 넣는다라면은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사물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보안 기술의 적용이 중요하다. 일단 사물 인터넷은 개방형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냉장고, 여러분들 댁에 있는 냉장고에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정보들을 마트에도 주고, 뭐 인터넷 사이트에도 주고, 이런 식으로 오픈해줘야만 사물들끼리 서로 통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방형, 오픈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거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오픈이 되었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오픈되었을 때는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됨에 따라서 부작용,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냉장고에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하나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개인정보가 되냐면은 자, 우유를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우유가 있을 거고요. 뭐 유아, 어린이들이 마시는 우유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소비하는 패턴이라든지 소비하는 어떤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하면요. 얼마든지 가족 구성원의 어떤 인원수라든지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가 임금 마트에 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컴퓨터에서 이제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소수점 표현 방법이 있고요. 부동 소수점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고정 소수점이라는 것은 정수 데이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3이라면은 사실 뭐 소수점을 우리가 생략해서 그렇지. 자, 이 위치가 되겠죠. 23이라면은 뭐 이 위치가 될 거고요. 뭐 1이라면은 또 이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략은 하지만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이. 자, 이것을 정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부동 소수점. 자, 플로팅 포인트는 유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동. 123이라면은 소수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이렇게 또 여기 혹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라면 0.123이 되는 거고요. 1.23, 뭐 12.3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유동적인 숫자, 이런 숫자를 우리는 실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고정 소수점 표현이다라고 부르고요. 실수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부동 소수점 표현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고정 소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정 소수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진을 표현하는 방법, 자, 10진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 10진수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진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와 절대치, 부와 1의 보수, 부와 2의 보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2014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이죠. 숫자가 있다라면 그 숫자의 이진수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1101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놓고요. 보호비트. 자, 0이면은 양수, 음수면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진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10진 표현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팩과 팩. 자, 언팩은 뭐예요? 팩을 일단 묶음을 뜻하는 거고, 언팩은 분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를 다 분리하게 되면 언팩 방식이 되는 거고요. 숫자를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 팩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언팩은 다른 말로 존 형식이다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팩은 분리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23이면은 1, 2, 3을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 자, 분리해서 이거 하나 숫자, 이거 하나 숫자, 이거 하나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바이트씩 자,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요.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면 마지막 숫자에 여기에 부호가 들어가는데 양수일 때는 C, 음수일 때는 D를 줍니다. 나머지는 다 F로 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123인데 부호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123이 되는 거예요. 숫자 하나하나를 다 분리를 했죠. 자, 이게 언팩 방식이 되는 겁니다. 주로 10진수 입출력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고요. 자, 팩은 묶습니다.
123을 다 묶어요. 자, 묶어서 123 이렇게 넣어주고 마지막에 부호 비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면은 음수면은 D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연산할 때, 자, 10진수 연산할 때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언팩과 팩 형식으로 나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부동소점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수 데이터의 표현과 연산에 사용되는 방법이 되고요. 단정도와 배정도가 있습니다. 단정도. 자, 단정도는 짧은 방식이 되는 거고요. 배정도는 이제 크기가 좀 더 큰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정 소점 표현보다 표현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당연하죠. 정수보다는 실수 방식이 정밀도가 높습니다. 정수는 1과 2 사이를 표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실수는 1.2, 1.2, 1.1, 1.2, 1.3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 아주 작은 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 것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고정 소점 표현에 비해 연산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산이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밀도가 높지만은 연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과학이나 공학 또는 수학적인 응용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자, 지수부와 가수부를 분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실수를 표현할 때, 123.4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조금 다릅니다. 컴퓨터는, 이제 그 실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때 이 전체를 한꺼번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부호 비트와 지수부와 가수부를 분리해서 저장을 합니다. 분리해서 저장을 해요. 그때 부호 비트는 1비트에 저장을 하고요. 지수부는 7비트 공간에 저장을 하고요. 가수부, 소수 부분은 3바이트에 저장할 때는 단정도가 되고 7바이트에 저장하게 되면은 배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부호 비트와 지수부와 가수부로 나뉘어서 저장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6진수 기준에서 플러스 1234가 있다고 볼게요. 자, 이것을 지수부와 가수부를 분리하는 정교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정교화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1234가 0. 얼마 형태로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정교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를 0. 얼마 형태로 만들려면은 소수점이 여기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자, 이쪽으로 이동이 돼야만 0.1, 2, 3, 4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0.1, 2, 3, 4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곱하기 해서 16진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를 4값을 주는 겁니다. 왜 4가 되냐면은 소점이 그만큼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16에 4승을 곱하게 되면 소점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1234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에 4승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1, 2, 3, 4가 가수부가 되고요. 4가 지수부가 되는 거예요. 자, 0. 얼마라는 거, 이 부분은 항상 고정입니다. 그리고 16도 고정이에요. 자, 고정되는 것은 별도로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하는 것은 부호와 가수부와 지수부만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는. 그래서 부호, 지수, 가수부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부호 비트는 1비트, 지수부는 7비트. 항상 단정도가 되든 배정도가 되든 고정이 되고, 가수부는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3바이트일 때는 단정도, 7바이트일 때는 배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수형 데이터는 정해진 크기의 부호와 가수부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틀렸죠. 부호 1비트는 맞습니다. 근데 가수부는 단 정도냐, 배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7비트라고 했는데 7비트가 가수부가 아니죠. 지수부가 7비트예요. 그죠? 이게 가수부가 아니고 지수부라고 해야만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이진 정수 데이터는 실수 데이터보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작으면 연산 속도는 빠르다. 그러니까 표현 범위가 작으면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숫자 데이터 표현 중 10진 연산을 위해서 팩과 언팩 표현 방식이 사용된다. 맞죠? 자, 컴퓨터에서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덧셈 연산을 이제 이용한다. 자, 컴퓨터 내부적으로 사람은 뭐 2 빼기 1 하게 되면 뺄셈 연산하면 되죠. 근데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그 감상기라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감상기가 없고요. 보수기와 가상기가 있습니다. 보수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보수로 만들어서 그러면 2 빼기 1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2 더하기 자 1의 보수 그러니까 이거 보수기를 이용을 해서 1의 보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 2에다가 이제 가상기를 이용을 해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뺄셈을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보수와 덧셈 연산을 이용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고장으로 인한 작업 중단에 대비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상호 점검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자, 듀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듀얼 시스템은 개인용 PC인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CPU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업무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작업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해서 신뢰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CPU 1, CPU 2 이렇게 두 대가 있다라면은 같은 업무를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같이 처리하고 자, 첫 번째 CPU가 만일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 CPU가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작업 중단 없이 이어서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그것을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고요. 자, 듀플렉스 시스템은요.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온라인 구성으로 한 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한 대는 예비 컴퓨터로 고장에 대비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듀얼하고는 조금 달라요. 듀얼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듀플렉스는요. CPU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면은 하나는 실제 업무 수행을 하고 다른 한 대는 그냥 예비 컴퓨터로 이제 고장에 대비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복층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제일 상층 같은 경우에는 복층,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있죠. 자, 예비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 자, 멀티 프로세싱. 자,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멀티 프로세싱. 자, 한 대의 컴퓨터에 중앙 처리 장치가 두 개 이상 설치가 되고요. 여러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멀티 부팅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멀티 부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에 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뭐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C에다가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했어요. 자, 윈도우즈 7 설치를 했는데 윈도우즈 10 버전도 한번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10 버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 멀티 부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팅할 때 7으로 부팅할 수도 있고 10 버전으로도 부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멀티 부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1번 컴퓨터에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 경우 새 버전의 윈도우즈를 별도의 파티션에 설치하고 이전 버전의 윈도우즈를 컴퓨터에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자, 디스크 공간이 충분하면 이렇게 구성이 가능한데
만일 7을 설치를 하고 10버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설치를 못 하겠죠. 공간이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맞죠. 자, 새 버전의 윈도우를 별도의 파티션에 설치하고 이전 버전의 윈도우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멀티부팅을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각 운영체제에 사용할 개별 파티션이 필요하다. 자, C 드라이브에 7버전, 10버전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별도의 개별 파티션이 필요하고요. 자, 3번 멀티부팅은 두 개의 윈도우즈 중에서 최신 버전을 먼저 설치하고 이전 버전을 다음에 설치해야 된다. 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컴퓨터를 시작할 때마다 실행할 윈도우즈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자, 7버전, 10버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그림과 같이 A 첫 번째 셀에 10을 입력하고 A 세 번째 셀까지 자동 채우기 한 후 나타나는 자동 채우기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쭉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이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된 상태인데, 자, 여기서 마우스 버튼을 탁 떼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 채우기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선택할 수 있는데 셀 복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서식이든, 자, 서식 없이란 것은 순수 값, 자, 값만 채우기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식, 그 셀에 적용된 서식과 데이터까지, 값까지 같이 복사가 되는 게 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셀 복사. 그 다음 연속 데이터 채우기는 말 그대로 10, 11, 12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서식만 복사가 되는 거고, 서식 없이 채우기는 값만 복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셀 복사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셀 복사는 A 첫 번째 셀의 값 10이 A 두 번째 셀과 A 세 번째 셀에 복사되고 A 첫 번째 셀의 서식은 복사되지 않는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서식하고 값이 동시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서식도 복사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연속 데이터 채우기. A 첫 번째 셀의 서식과 함께 A 두 번째 셀에는 값 11, A 세 번째 셀에는 값 12가 입력이 된다. 자,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자, 서식만 채우기. A 두 번째 셀과 A 세 번째 셀에 A 첫 번째 셀에 서식만 복사되고 값은 입력되지 않는다. 자,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서식 없이 채운다는 것은 값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A 두 번째 셀과 A 세 번째 셀에 A 첫 번째 셀의 서식은 복사되지 않고 A 첫 번째 셀의 값, 자, 10이 입력이 된다. 자, 각각의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 중 액세스 외부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통합 문서에 표, 피벗 테이블 보고서,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 보고서 중 선택하여 가져올 수 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때 선택할 수가 있죠. 표가 있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피벗 차트,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새 워크시트에 A 첫 번째 셀이 기본으로 선택된다. 아닙니다. 이제 현재 활성화된 워크시트의 셀 포인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냥 B 첫 번째 셀을 내가 선택을 하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은 B 첫 번째 셀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A 첫 번째 셀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파일을 열거나 다른 작업을 하면서 또는 일정 간격으로 데이터의 세로 고침을 실행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세로 고침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작업하면서 세로 고침을 하거나 다음 간격으로 세로 고침, 어떤 일정 간격으로 이제 데이터를 세로 고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 옵션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합 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 열로 표시되는 연결 이름과 설명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통합 문서 연결에 가시면은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에 가게 되면은 연결 이름과 설명을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워크시트에 배열 상수 형태로
배열 수식이 입력되어 있을 때 A 다섯 번째 셀에서 수식 자 이와 같이 실행을 하였다. 다음 중 그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배열 수식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A 첫 번째에서 C 두 번째까지 자 이것을 블럭을 설정을 하고요. 블럭 설정하고요.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입력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일단 쉼표는요, 열을 구분하는 거고요. 세미콜론은 행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1, 요 1값하고 2값하고 쉼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1행 1열이 되고요. 그 다음 쉼표는 열이죠. 자, 1행 2열이 되는 거예요. 1행 2열. 자, 3은 1행 3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미콜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행이 1에서 2로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는 2행 1열이 되고요. 5는 2행 2열, 6은 2행 3열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에 이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배열 상수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A 첫 번째 셀에 있는 값과 B 두 번째 있는 셀을 더해라라고 했어요. 자, 쉼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셀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A 첫 번째와 자, B의 두 번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폼과 보고서에서 설정 가능한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건부 서식은 뭐 기본적으로 뭐 식을 줄 수도 있고 값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커스 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드의 값을 이용해서 식을 이용을 해서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지 그 유무를 판단을 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원하는 필드 값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자, 필드 값 가능하죠. 자, 식이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는 경우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식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은 true, false 형태로 나와줘야 됩니다. 평가가 돼야 됩니다. 3번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지 여부. 자, 따라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의 서식. 자,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의 서식은 조건을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의 서식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경우에 서식을 적용하는 거죠. 자, 맞는 경우에 그때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것이지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과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펄슨 테이블에 대한 쿼리의 실행 결과값은 자, 펄슨의 그 구성을 보시면은 풀 언더바 네임 속성이고요. 그때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셀렉트 문이 이렇게 나왔네요. 셀렉트 플럼 웨어 이렇게 나왔는데 조건을 보시면은 조건이 중요하겠죠. 조건을 보시면은 풀 언더바 네임이 like에서 별표 %o 이렇게 나왔는데 자, %는 연결자가 되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o로 끝나는 자, o로 끝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언더바 네임의 값 중에서 o로 끝나는 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o로 끝나는 것은 여기 한 건이 있네요. 김종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 건이 되는데 이제 셀렉트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것은 카운트에서 풀네임의 건수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건수. 자, 그래서 총 건수가 이제 한 건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1이 이제 결과값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학생 테이블에서 필드의 순서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필드의 순서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필드는 학번, 성명, 주소, 취미, 전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인데 뭐 여기서 성명이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뭐 주소가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이제 순서를 바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가 있을 겁니다. 일단 디자인 보기에서 보시면은 주소 필드를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로 끌어다 놓는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쿡 찍어서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이 됩니다.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자, 주소 필드를 선택한 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화 필드를
선택하여 자 이거 누르고 Shift 누르고 전화를 누른 겁니다. 자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누르게 되면은 자 블럭이 설정이 되고요. 이 전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여 이동할 위치에다가 끌어다 놓으면은 주소, 취미, 전화 필드가 이동이 된다. 자,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일정 구역을 선택을 해서,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전화 필드를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에 끌어다 놓는다. 가능합니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주소 필드를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화, 자, 이거 하고 Shift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눌렀어요. 자, 이렇게 선택하여 이동할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은 주소, 전화 필드만 이동이 된다.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 때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연속된 영역 전체가 블록 설정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불연속적인 데이터들을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컨트롤 키 사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키의 기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필드는 선택이 안 돼요. 주소 필드만 선택이 되어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전화 필드가 아니라 주소 필드라고 해야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